S&P 500 지수가 지난 1년간 13% 상승을 했죠. 그런데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나만 못 본 것 같고,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 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을 이전에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본능인지 아닌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저도 투자에 있어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이걸 떠올리거든요. 오늘 설명드리는 이것 한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내릴 때 후회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드실 겁니다. 테리 버넘의 책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책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대요. 가만히 앉아서 폭등하는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폭락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 오르는 것을 봤을 때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생각이 밀려듭니다. 첫 번째는 왜 나는 저런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이런 후회, 원망 등이 밀려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때마침 뉴스를 찾아보면 외국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기술 스타트업 이런 대표들이 나와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매수를 못하고 지켜보던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게 되면 어제 살 걸, 또는 저번 주에 살 걸, 저번 달에 샀을 걸, 이렇게 후회가 점점 밀려옵니다. 점점 그런 경험을 할수록 이 투자자의 결정은 이성이 아닌 감정 또는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일단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죠. 지금이라도 따라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뉴스를 보면 산타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보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년 증시가 5,00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나만 소외되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주식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어제, 일주일, 한 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오죠. 몇 번 이런 후회를 하다 보면 점점 투자의 결정에서 이성은 뒤로 물러나고 본능과 감정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책상에 붙은 가만히 앉아서 폭등하는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폭락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또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적당히 매수해서 단타로 치고 빠져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에 깊숙한 곳에 있는 도마뱀의 뇌를 조심해라, 이겁니다. 갑자기 무슨 도마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왜 도마뱀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류는 30만 년 전에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건 한 10,000년 전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아주 오랜 기간을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면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의 발전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뇌는 여전히 과거의 생존에 맞게 진화되어 왔고, 그에 따른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즉 인류 진화에 따라 만들어지고 판단하는 그 뇌를 도마뱀의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이 도마뱀의 뇌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거나 선택을 내릴 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의사결정에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주식을 투자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이런 불면증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봤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땐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그리고 그 주식은 하락하며 손실을 냈던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매수했는데 또 불면증을 경험하고 나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 투자자는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수익을 내줄 종목은 내가 매수하고 나면
뭔가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무슨 영적인 힘 같은 게 작용해서 내 촉이 발동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구나. 이런 미신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 확신이 맞을까요? 아니죠. 우연히 그 사람이 그냥 잠이 안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수하고 나서 내가 잠이 잘 오는지 안 오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업황이 회복되고 성장하는지,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요인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주가가 충분히 낮을 때 내가 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수익률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이렇게 확신이 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시점에, 아무리 업황이 회복되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시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고 났는데 잠이 잘 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행동심리학자 스키너 교수의 미신을 믿는 비둘기라는 실험을 보시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스키너 교수는 비둘기들에게 일정한 시간마다 먹이를 줬어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먹이를 주기 전에 어떤 비둘기는 세 장을 한 바퀴 도는 이런 비둘기가 있고, 먹이를 줄 때까지 세 장을 돌아요. 그리고 어떤 비둘기는 반복적으로 세 장의 한쪽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뺐다 들이밀었다 뺐다 이런 이상 행동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비둘기는 막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더래요. 이렇게 비둘기들은 먹이를 주는 행동과 자신이 하는 이런 행동이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마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더래요. 우리 인간의 판단도 이것과 다르지 않죠. 어떤 주식에서 특정한 차트 모양이 나타나면 이건 100% 오르기 전에 나타나는 차트 모양이다. 이렇게 특정한 패턴을 찾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P 500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죠. 2023년 10월쯤에 S&P 500에 삼산이 나타났다. 이게 삼봉 천장형 또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이 상승의 국면에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이 초입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이 되니까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전혀 틀리죠. 원래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또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고 그것을 믿긴 하지만 그게 항상 맞아 들어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미신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차트 기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뇌 중에 이런 도마뱀의 뇌는 인과관계가 딱히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미신적인 착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안 샀지 하는 후회와 원망의 감정도 일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수해서 내가 상승에 소외되지 않고 동참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본능적인 생각도 든다는 거죠. 우리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맞아 하면서 이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도마뱀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자, 현대사회에 적응이 가능한 이성적인 뇌의 판단은 다르죠. 우선 단기 트레이더 분이라면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표면적인 현상을 살펴보거나 차트를 보겠죠. 그리고 자신의 타점에 맞는 시점이라면 매수를 하고 예측과 다르다면 손절을 하고 할 겁니다. 저는 단기 트레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라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일단 먼저 보겠죠. 그래서 과연 지금 매수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림은 11월에 발표된 미국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7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정한 구간에 도달했을 때 경기 침체가 터졌어요. 이게 2001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고요. 코로나 때는 워낙에 빨리 떨어졌으니까 뚝 떨어졌고, 이렇게 과거에는 마이너스 5% 정도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경기 침체가 터졌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5를 넘어간 게 2022년입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꽤 높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요 빨간색이 침체 경고가 터진 겁니다. 과거 2000년에도 터졌고 2007년 말에도 이렇게 터졌는데요. 이 과거의 케이스에는 몇 달 있다가 정말 경기 침체가 빵 하고 터졌는데, 이번에는 2022년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터졌는데도 아직까지 현재 2023년인데도 경기 침체는 터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의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제조업 신규 주문, ISM 신규 주문, 자본재 신규 주문, 건축 허가, 장단기 금리 등 다수의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7개월 내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자, 우리 도마뱀의 뇌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는 중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터져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좀 자제해라, 좀 더 기다렸다가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선행 지표들이 관찰되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단 하나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발표되는 다수 주요 실물 경제 지표들을 보고 함께 판단을 내리면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동안 주요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다른 지표들에서도 향후 경기 침체가 터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라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도마뱀의 뇌가 아닌 이성적인 뇌는 당연히 지금 매수하는 게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죠.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이게 본능적인 판단인지 이성적인 판단인지, 우리 도마뱀의 뇌가 내리는 판단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를 근거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건 단기 트레이더들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근거입니까? 당연히 경제 지표는 중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근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뭐 며칠, 몇 달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투자의 근거는 완전히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다. 표면적인 현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런 것을 착각하게 되면 뭐 얼마 전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내렸네, 올랐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의 근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투자의 근거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순수하게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때우지 않고 한 달 정도 이제 소통을 하죠. 교육 같은 소통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의 회복, 성장, 둔화, 침체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의 설명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의견을 드렸고 어떻게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는지 가감없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